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냉랭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은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구매를 주저하며 관망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 해도 급매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이들이 부동산을 통해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고 일어나면 돈이 불어난다는 말이 퍼지며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구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완화 정책과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영끌족과 갭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투자 광풍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초래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이 결국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다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부동산 매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구매하는 영끌족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들 사이에서도 좋은 지역이나 넓은 평수의 집을 구매하려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갭 투자로 인한 이익이 큰 유혹이 되어 많은 이들이 부동산 투자를 멈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2021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큰 변수는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회수하며 기준금리를 일제히 인상했고, 전례 없던 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리고 고금리 시대가 문을 연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기다리던 금리 하락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금리 인상을 계속하다 현재는 멈춰섰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고금리의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이 고금리 환경에서 혜택을 보는 이들은 빚 없이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 뿐입니다. 은행 적금이나 예금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옵션이 더 많아진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마치 부동산 임대 수익과 맞먹는 안정적인 수익을 은행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3%일 때는 월 100만원을 내던 이자가 6%로 올라가면 월 20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금리 환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영끌족들 사이에서 아파트를 팔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고금리 때문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금리 역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하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로 인해 주택시장은 더욱 얼어붙게 되었고, 현재도 그 얼어붙은 상태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매물은 대부분 60대가 내놓고 있으며 이를 20대부터 40대까지의 젊은 층이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10년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갭투자로 소유하고 있던 60대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차익을 실현하며 고점에서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륜이 깊은 투자자들은 아파트를 팔 때라고 판단하고 차익을 실현하는 중이며, 경험이 부족한 젊은 투자자들은 이 매물들을 받으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젊은 세대가 현재 시점을 시장의 바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금융 비용의 부담이 많은 이들을 망설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3월은 전통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성수기로 여겨지지만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가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이를 낳을 경우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며 6억 원 이하의 집 구매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젊은 세대 중 일부는 이 기회를 활용해 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이들은 시장을 떠나고 자신의 매물을 처분하려 하며 1년 혹은 2년 전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에 뛰어드는 이들을 우려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높아진 이자 부담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 구매를 시도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다양한 전략과 기대가 교차하는 복잡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에는 이 정도 이자라면 월세를 내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죠. 고정 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월세보다 낮은 이자를 고정금리로 납부하며 천천히 대출을 상환해 나가면 내 집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에 구매한 사람들은 비록 큰 부를 얻지는 못했어도 최소한 금융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고 여러 채를 구매한 사람들 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전세금에 의존하다가 결국 파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투자자나 갭 투기꾼들이 이 기회에 집을 매입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시장 상황에서 부동산에 투자해 이득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대신 주식이나 다른 투자 대상에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현금을 충분히 보유한 사람들에게 현재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집을 구매하는 것은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안전한 국채에 투자하거나 금리가 상승한 은행 예금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결정으로 여겨지죠. 일부 사람들은 언론과 뉴스가 조성하는 공포 분위기나 저금리 대출 제한, 집값이 하락했다는 소식에 휩쓸려 부동산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여겨지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원래 서울의 중심지인 강남이나 서초 같은 지역에 비싼 집이 몰려 있었지만 이제 서울 전역과 경기도의 인기 있는 지역까지 모두 비싼 아파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결과 서민들은 꿈조차 꾸기 어려운 가격의 집들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죠.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이 은행 대출에 의존해 집을 구매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자리 잡게 했습니다. 현금만으로 집을 사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은행 대출도 이제는 최대 40%, 50%까지밖에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제한은 무분별한 대출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집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줄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거래량이 줄어들어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택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줄어든 상황을 살펴보면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진정으로 안정되려면 아파트 거품이 빠지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거래하며 살기 좋은 집을 찾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집값이 너무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기 어려워지고 그 결과로 거래량이 줄어들며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기보다는 시장의 불균형과 사회적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대책과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